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명승권 교수의 의학수다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성형 얘기하다가 우리 또 저하고 가장 또 친한 후배 중에 한 사람인 우리 명성권 박사가 진행한다길래 옆자리에 잠시 그냥 그 자리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잠시 옮겨왔습니다. 예. 아니 그 바로 직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또 저만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딱 봤을 때는 약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번에 뭐 개편됐나? 일단 뭐 개편이 될 수도 있겠죠. 반응이 좋으면. 혹시 이렇게 명성권 교수의 의학수다에 외부 게스트가 온 적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거의 1년 했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살리러 왔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올려왔고. 저번에 3주 전에는 또 서민 교수가. 그거 저 잠깐 봤어요. 그것도 이제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때 또 이게 또 갑자기 출연하게 됐죠. 그 저 시청률 잘 나왔나요? 까비오 전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죽어가는 시청률을 살리는. 이야. 시청률이 인공호흡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실 저도 좀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요즘 뭐 해도 100명 이상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조회수도 뭐 3, 4천에 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혼자 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기 주은 교수도 자기 한 코너에 좀 와달라고 얘기하던데 뭐 좀 낮에 한다고 낮에 좀 어렵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은 교수는 어떻게 낮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로운 교수가 됐네요. 아니 자유로운 건 아니고 이제 병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니까요.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대학 교수들이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많이 좀 시간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오늘 16번째 시간 알아두면 유용한 응급처치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우리 권장님 원장님께도 보내드렸었는데 다 근데 성형외과랑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제목 봐요. 거의 다. 더위 먹었을 때는 제 경험담을 아마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벌에 쏘였을 때는 뭐 그것도 우리 약간 관계가 있는데 성형외과하고 이가 빠졌을 때는 상당히 치아 같지만 또 성형외과하고 관계 좀 있고요. 손톱이나 화상은 거의 거의 우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오늘 짜고 온 것도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이렇게 일찍 그렇죠. 우연히 갑자기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시는데 바로 방송을 하시고 다음 순서가 절해서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했는데 아마 이 내용을 오늘 다 못하지 않을까라는 거 제가 항상 이 준비해 오면 준비해 온 거 3분의 1도 못해요. 그래요? 저는 다 하고 시간이 남았는데 답변하게 되고 그게 혼자 하면 그런 거 그럴 수 있네요. 둘이 같이 하니까 우리 영화랑 같이 하니까 이게 그렇게 뭐 3분의 1 이게 좋지. 이제 준비해 놓으면 또 다시 세문거 다시 쓰는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질문도 많이 저기 그래서 지금 질문에 보면 대구랭커님, 최상용님 뭐 들어오셨는데 대구랭커님이 기억하시네요.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여자의사님이 대타 이렇게 이게 뭐였냐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루 못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뭐 밀접 접촉자까지는 아닌데 뭐 아무튼 뭐 분류가 되었고 한 4일 정도. 그러면서 제가 여자 의사 누구였냐면 그 옛날에 TV조선 의학 전문 기자였던 나혜란 정신 그때 한번 본 적 같아요. 나혜란 교수. 같이 했었는데 지금 그 강남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나혜란 교수가 대타로 해줘갖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대구랭커님 기억 잘하시네요. 한번 방송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응급처치는 제 생각에는 시간 되면 중간중간에 하고요. 먼저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후배가 해야지. 형이 해.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일단 그 권장덕 원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뭘로 유명하시죠? 그냥 다 넘어가고 알짜배기만 딱 얘기하죠. 알짜배기요? 서울대 알짜배기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서울대 역도부의 이제 3점 밑에 후배죠. 3점 밑에 후배고 저를 보면 항상 역도부, 역도부 이런데 명성권 박사를 보면 역도부, 역도부, 역도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딱 봐도
과연 역도부였냐 뭐 이렇게 오해를 살 정도로 그러는데. 그래도 좀 운동 조금 빠지는데. 예. 요즘 운동 뭐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몰 사이즈에 땅땅하게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빅 사이즈고. 그래서 이제 권장덕 원장님은 학번은 8호 학번. 그렇지. 근데 재수하셨죠? 어느 학원에서 재수하셨습니까? 부산학원. 부산학원. 네, 부산 난리 났지 부산학원. 그렇군요. 네. 저도 저도 88학번인데 재수를 했어요. 네. 아, 물어보셔야죠. 알았어, 어느 학원에서 했는지. 졸업은 서울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6년 만에 졸업했어요? 아니 아니지, 일단은 아니지. 학원은 종로학원. 종로학원 출신이고요. 그래서 원래 87년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었는데 1년 휴학 그 학원에서 재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재수를 했기 때문에 나이 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러니까 서로 나이 묻지. 아니 그런 거 밝혀줘요. 중요합니다. 중년의 노화에는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이제 그렇게 하지. 65년생, 68년생. 그러네요. 그렇게 넘어. 딱 이제 3살 차이, 65년생, 68년생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권장도 원장님이랑 만나게 된 거는 본과 제가 들어갔을 때 본과 2학년 때부터인가요? 제가 역도부. 이름은 역도부인데 바디빌딩 서클이죠. 본과 2학년 때 들어갔어요? 네, 제가 본과 2학년 때 들어갔어요. 그럼 내 졸업할 때 내하고 같이 운동 안 했구나. 역시. 예. 저는 예과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권장덕 선배님이라고 할게요. 선배님과 알게 된 거는 우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서울대 역도부 모임, 여구회 모임. 그렇죠. 야유회 가고 그럴 때 그때 뵀었는데 그때 사실 지금의 형수님을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인턴 때 내가 이제 인턴 때 아마 이렇게 데리고 왔던. 그때부터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대학생 때잖아요. 형수님도 아닌가요? 대학교 이제 4학년, 6학년 때 만나가지고. 명성근 박사가 역도부 들어올 때는 그때는 내가 인턴이나 아마 공중보건에 하고 있을 당시였을 거예요. 그때 인연으로 사실 우리 그 바디빌딩 역도부가요 좀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도 1년에 뭐 최소한 2번 이상씩 공식 그 행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또 이렇게 의학채널 비욘드에서 그건 이제 홍해월 박사. 그거는 또 우리 대학교 동기고. 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의사들끼리는 사실은 뭐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 의사들끼리 서로 이제 직접 아는 것도 많이 있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고요. 그죠? 지금 이제 딸기80님께서 PD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검정색 남자 선생님 누구인가요? 늦게 들어오셨구나.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딸기80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코너부터 해서 우리 의학채널 비욘드 굉장히 열렬한 시청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 앞에 바로 코너에서 우리 아빠와 함께하는 성형 이야기의 권장덕 원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방송 끝냈고요. 그래서 우리 명성근 박사하고 같이 잠깐 게스트로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권장덕 성형외과의 오늘 대표 원장님이시죠? 오늘 대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시는 명성권장덕이네. 명성권장덕. 명성권장덕. 네, 최상용님께서 서울대 원래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가 해화역으로 이사한 거죠? 좀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글쎄 그래. 공릉동은 저쪽 공대 서울대 공대가 1977년도에 76년도. 그때. 굉장히 꽤 연세가 많으신가? 아무튼 지금 들어오신 분들 대구랭커 딸기80님, 청정샘, 비체린님 다 모두 환영하고요. 일단 중간중간 그런 얘기들은 중간에 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이제 요즘 무슨 운동 하고 있어요, 우리? 저는 요즘 골프를 좀 빠져갖고. 골프는 운동이 아니고 그냥 골프는 게임이고 스포츠 게임이고 당구 치듯이 게임이고. 근데 단 연습은 운동이다. 그렇죠. 연습할 때는 근데 운동인데 연습은 운동하듯이 내가 이제 좀 더 나는 이제 구력이 한 18년 정도 되니까 주면 킨트를 주면 연습하듯이 연습을 하면 안 돼. 골프는 힘을 빼야 되는 거야. 힘 빼야 돼. 18년밖에 안 됐어요? 구력이? 저보다 늦게 시작하신 겁니까? 무슨 그런 군의관 때 저는 시작했거든요. 시작한 거 중간에 얻는 거 그렇죠. 계속 이어진 걸 얘기해요. 저는 이제 99년도에 군의관 갔을 때 처음 배워봤는데 실력은 거의 1년 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 구력으로 하면 안 되고. 실제 외래에서도 그래서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운동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운동같이 하지, 우리. 운동을 해본 사람들 운동같이 하는데 땀 그렇죠. 쩔 떨린다. 근데 그러면 안 돼. 연습은. 힘을 빼야 되거든요. 우리 대신, 예. 다른 웨이트 운동을, 우리 역도부 운동을 안 하고. 아니요, 저는 이제 집에서 요즘 뭐 한참 그 턱걸이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턱걸이 집에서 좀 합니다. 턱걸이 생각보다 안 늘더라고요. 빠야 돼.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턱걸이를 한 뭐 15개, 20개까지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원래 고등학교 때 좀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통 10개 이상은 항상 하거든요. 지금도 해보면 한 10개는 하는 것 10개는 같아요. 하죠, 10개는. 네. 왜 근데 대학교 이제 때. 참 10개를 넘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한번 기회 되면 이 어떤 중년, 뭐 젊었을 때 운동이 아니지만 뭐 중년, 노년보다는 중장년, 장년 이렇게 그런 체의 운동이 좀 필요하거든요.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부상당하거든요. 그렇죠. 무리하면 안 되죠. 무리하면 부상당해가지고 나도 한번 근데 힘이 안 늘어. 힘이 회복이 안 돼. 그렇죠. 네. 그러고 이게 하여튼 달라요. 몸이 달라다는 느끼는데 지금도 근데 나는 제대로 하니까 한 10개 정도 겨우 하죠. 배치기 하면 한 20개. 배치기 하면 20개 하고. 사실 이제 그거 말고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이 앞에 아파트에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 좀 뭐 한 2-30분 빨리 걷는 걸음이나 천천히 뛰는 걸로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운동 참 열심히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저는 많이 못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F4 멤버 이게 뭐죠? 한번 코너 했는데 한번 네. 2번 했나? 우리 저게 F4가 그 F4 드라마 F4가 아니고 저 F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리지. 어떻게 F는 뭡니까? 프렌드입니까? 프렌드? 뭐 프렌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옛날에 꽃보다 남자 F4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거라고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네요. 홍해걸 박사님, 뭐 권장덕 선배님 다들 인물이 되시는 이상원 분들인데. 이비인후과 저 코무키 이비인후과 한 번은 누군가에 정신과 의사 우리 최종배 원장님이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은 학번. 같은 학번. 그래가지고 이제 풀리시 프렌드 네. 뭐 그렇게 약간 네. 토킹을 한 두 분 정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폴스4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폴스4라고 폴스4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조합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준비한 거. 더위 먹었을 때. 네. 이런 거는 짧게 얘기해 줘야 돼. 네. 자, 일단 더위 먹었을 때. 요즘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도 올라가죠. 지금 하여튼 옛날에 골프 안 칠 때 이해 못 했는데 저런 땡볕에 와서 골프 치는 사람은 난 이해를 못 했는데 골프 치고 있으면서도 사실 요즘은 너무 더워서 골프 치고 있는 나도 이해를 못 해. 너무 더워요. 37도인데 실제 느끼는 건 40도 이상도 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사실 그 우리가 더위 먹었을 때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일사병과 열사병을 좀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네, 나도 헷갈려요. 시험 공부할 때도 한 4개 정도 뭐 일사병, 열사병, 뭐 열탈진 뭐 몇 가지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대표적인 거 2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처럼 엄청나게 더운 날, 우리 온도가 원래 뭐 37도 내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40도 바로 직전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적절한 심박출은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 이상은 없는 상태. 핵심이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은 없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더위 먹은 상태. 정신은 남아있다. 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열사병은 차이가 온도도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중요한 건 방금처럼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 그러니까 막 거의 혼미. 코마까지,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사망까지 초래하는. 우리 선배님도 혹시 공중보건의 군의관 갔다 오셨죠? 공중보건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군의관 훈련할 때 우리는 더울 때가 아니니까 추울 때니까 2월달에 훈련하니까. 저는 훈련이 아니고 저는 군의관 때 저게 훈련하다가 훈련하는 거 애들 때리고 진짜 우리 사병들 중에 제가 한 두 명인가 3명을 봤어요. 열사병. 일사병. 열사병을 2명을 봤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헬기 띄워갖고 빨리 국군 수도병원으로 바로 회복 안 되고 바로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 한 명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요. 2-3일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특히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그렇죠. 예. 다기관 손상되고 그런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같이 더운 날요 절대 무리해서 바깥에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일사병과 열사병의 중간 단계 일사병 그 대학교 2학년 때 한참
체력이 좋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한 게 뭐냐면 달리기. 그래서 이게 달리기도 이제 종류가 있죠. 이제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 중장거리, 중장거리. 마라톤 빼고 중장거리. 한 뭐 5km, 10km. 10km. 그 서울대학교 순환도로 뛰는 거 그거를 뭐 예과 1학년 때 그 달리는 거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과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이제 담배도 안 피고 네. 아주 그 싱싱한 몸매에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는 이미 담배를 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그 예과 체육대회야, 예과 체육대회. 예, 8개 예과 체육대회. 그래서 어느 학교 가서 10km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8개란 건 이제 의대 있는 의예과 서울에 있는 의예과 체육대회. 지금 보니까 한 이화여대 의대까지 포함해서 9개가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모르셨던 뭐 그때는 그때도 이대는 있었는데 예. 그런데 거기서 그 전날 술 이만큼 먹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 대표로 달리기를 나갔는데 딱 일어나 깨보니까 경희대였다. 경희대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6월 말인데 그때 아마 그렇죠. 거의 한 30도 이상 그때부터 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1등 해야 되겠다는 의욕감이 해가지고 달리기 하고 있다 깨어나니까 응급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 딱 보니까 일사병이 중간점이 있는데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던 그건 뭐 결국 회복됐지만 그 젊은 의혹에 젊다기에서는 괜찮다고 나이 많은 사람도 오히려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명성근 박사가 군의관 때 사건을 오히려 젊은 사람들 사고 많다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 아주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바로 쓰러졌을 때. 그러니까 바로 왜냐면 술도 먹고 그러면 또 탈수 상태가 또 되니까 그러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의학과 체육대회잖아. 이 경희대에서 응급실하고 별 멀지도 않고 바로 후송이 가능한 데니까 경희대학교에서 있으니까 떨어져봤자 그 5km 있으니까 그냥 바로 후송이 가능해요. 그러면 다행이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일사병과 열사병은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 옛날에 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대 시험 볼 때. 뭐 내 보기에는 일사병에 가깝죠. 네. 일사병은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더위 먹은 그게 이제 40도 미만 체온. 근데 열사병은 일반적으로 40도 이상이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계 질환, 즉 일사병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지러움이나 뭐 실신까지 있을 수 있는데 열사병은 그거보다 더 지나쳐서 발작이나 의식소실, 경련 뭐 이런 것까지 헛것이 보이고 선망 뭐 별의별 게 있을 수 있죠. 일사병은 뭐 특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꼭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좀 일반적으로 땀으로 축축한 데 반해서 열사병은 또 이제 건조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 난 완전히 이 증상이 제일 심했지. 구역 구토. 하고 깨어나서 완전히 이게 심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열사병은 심한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신장, 콩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심부종, 혹은 이제 간 기능 부종, 신장과 간이 문제가 되죠. 제가 맡았던 우리 사병 같은 경우에도 99년도에 제가 국군 원주병원 군의관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을 보고 있는데 한 명이 막 응급으로 왔어요. 의식이 없어요. 사병에. 어떻게 됐냐니까 이 더운 날 훈련을 하다가 그때도 한 3도, 34도 이상 된 상황에서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다가 쓰러져서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혈압도 막 안 잡히고 그래서 응급처치하면서 헬기를 불러갖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힘들다 이러면 젊은 사람에서 다 상태가 이렇게 회복이 빠를 수는 정신력 있잖아. 정신력이 없다 이래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군대라는 거는 내가 힘들어하면 그만둘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이제 제약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몸에서 사인이 오거든. 우리 항상 의사들은 사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인 어떤 징후가 온다고. 그때는 스톱해야 돼. 스톱 해가지고. 근데 그때 요즘은 이제 지휘관들이 많이 그걸 알지만 그 당시에도 정신력 지휘관들이 못하면 구타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
이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먼저 것들이에요. 햇볕이 많이 열 나는데 가지 오랫동안 있으면 그렇죠. 안 돼. 1번. 일단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그냥 물을 부어요. 그렇죠. 찬물을 통해서 물로 붓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더 심한 경우는 얼음 있으면 얼음하고 네. 이렇게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혈액 순환, 심장의 혈액을 잘 그리고 뇌 혈액을 잘 공급해주기 위해서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해서 바르게 눕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일사병, 열사병 구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바로 좀 상황 보고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러지면 그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열사병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응급실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신호 중에 하나는 체온을 재우면 되는데 체온을 만약에 뭐 체온계가 없다면 증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 물론 가볍게 실신했다가 다시 일사병 같은 경우에 회복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가장 가까운 응급실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아요. 다발 장기 부전으로 사망까지 갈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아주 더위가 심할 때는 야외 심한 운동. 네. 제 보기에 지금은 이게 우리 산에서 사고 최근에 또 한 번 났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산에서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정말 더 쉬어야 더 조금 가서 쉬고 조금 가서 쉬고 그늘에 쉬고 이렇게 좀 자기 체력을 과신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구랭크님께서 뭐 응급 헬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국군 원주병원 있을 때 사실은 가장 상급 병원이 바로 일반 국군병원 말고 이제 수도통합병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등촌동 쪽에 있었다가 그렇죠. 예, 지금은 분당, 그렇죠. 분당에 있고. 분당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응급 상황에서는 앰뷸런스로 가려면 막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원주에서 그래서 이제 1시간, 2시간 걸리죠. 원주는 근데 한 110km, 120km니까요. 120km 정도가 그래 되거든요. 2시간 걸리죠. 그런데 이제 동천동이니까. 등촌동일 때는 그랬겠나요? 그래서 이제 헬기를 그렇죠. 이제 뜰 수가 있는데 헬기 뜰 때는 이게 군의관도 한 명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른바 위생병, 의무병이 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서약서를 또 씁니다. 왜냐면 아시는 대로 헬기는 사고가 좀 빈번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약서를 보통 이제 쓰는데 저도 막 서약서 쓰고 타려고 하다가 다른 일이 생겨서 못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뭐 군대에서는 군 헬기 사고가 은근하게 또 많습니다. 네, 응급 상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헬기 자체가 응급이에요. 그렇죠. 헬기가 위험하다. 네. 나 개인적으로 헬기를 안 타요. 타보신 적은 못 타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공포증이 좀 있나요? 어디 여행 가서 비행기는 잘 타는데 좀 작은 걸 날아다니는 걸 별로. 약간의 폐쇄공포 좀 비슷한 거. 폐쇄공포는 아니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좀 허락이 안 돼. 근데 이제 또 그 이취금님께서 선생님들 이제 축구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군대 간 얘기 했었잖아요. 진짜 우리 저 수요일에는 전투체육이란 게 있었거든요. 저는 군대 안 갔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이. 근데 어떻게 공중보건으로 갔게 됐습니까? 이런 체력에. 그러니까요. 뭐 급수가 2급 나왔나 봅니다. 3급? 뭐 말하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 그때 체력 테스트 1등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력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호철 선생 옆에 같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특별히 몇 개만 할까 했더만 20개만 하자고 이렇게 20개만 가볍게 20개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병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은 수요일 날은 전투체육의 날이라고 그래서 다른 일들을 안 하고 재미없다고 이 말해. 아니 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축구를 항상 하거든요. 그때 우린 저 국군 원주병원에는 이제 사병들이랑 부사관들이랑 그다음에 그 일반 행정 그 의무 관련한 그 장교들 그쪽이 한 팀 먹고 또 군의관이랑 이렇게 해서 먹고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제 기억에는 이게 뭐 기억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참여하면서 한 4번인가 5번 4주인가 5주 연속으로 제가 골을 넣었어요. 매번 할 때마다. 축구를 잘해? 잘하네. 아니요, 저는 축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인데 희한하게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골문 근처에 있어요. 공이 오면 그 기회를 희한하게 저한테 많이 안 오는데 그건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선수들 내지 특히 이제 상대방 골키퍼가 군의관 명승원한테 필요한 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제 기억이 오류가 아니라면 저랑 같이 군의관 했던 분들 좀 한번 나중에
그 사람이 꼴을 피해 다녀. 응? 희한하게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폼도 진짜 별로 안 좋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골이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에 쏘였을 때, 야 사실 벌에 쏘이는 게 언제 제일 많은가 몇 년 전 자료 보니까 7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8월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왜 많을까요? 8월에 이제 야외에 많이 나가겠죠. 아, 그러니까 7, 8, 9. 벌입장에서 볼 때. 벌은 항상 존재를 하는데 물을 때 왜 물을까요? 한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그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야외에 놀러 가서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7, 8, 9월이 제일 많아요. 관점을 벌입장에서 관점을. 벌 입장에서요? 그거는 아주 새로운 발상인데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벌이 짝짓기 하는 데거든. 7, 8, 9월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8, 9월에 거의 연평균 12,000명 중에 반 이상이 8, 9월에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요즘 보면 벌이 한 마리가 아니고 막 뭉쳐 다닌다고. 짝짓기를 막 하거든. 그렇죠. 방해를 하니까 사람이 방해하니까 물어버린다고. 그래서 뭐 볼에 다들 쏘여봤겠지만 대개는 그냥 한번 탁 쏘이면 통증 조절하고 시간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그죠? 대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심한 알레르기 반응 나오는 거.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데 아나필락시스 상태란 게 이제 결국에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혈압도 떨어지고 숨도 못 쉬게 되고 결국에 이래갖고 사망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침을 빨리 뽑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침 안에 독이 있는데 이 독이 계속 펌프질하면서 우리 몸속에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얼음질질 시행하고 이제 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물린 부위 심장보다 위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코티존 크림이나 칼라민 로션 가려움증에 대해서 이거 바르고 긁지 말고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응급실 방문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지금 이른바 네이버에 들어가면요. 벌에 쏠 때 응급처치에 요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벌침을 제거하는데 신용카드의 모서리로 벌침을 살살 긁어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쉽지 않아. 생각보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뭐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 같습니까? 빨리 해도? 뭐 3초? 그렇죠. 3초 이상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독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는 네. 뭐 그냥 가리 불어오르는데 불어오는 시간이 뭐 한 30초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미리 더 하는 걸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논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란셋이라는 그 영국에서 발행한 아주 유명한 의학 요즘 계속 유명하지. 코로나 때문에 제일 그렇죠. 유명해진 그 저널이 란셋이죠. 그렇죠. 예니제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널도 있지만 특히 란셋에 그런 코로나 연구가 많이 나와서 유명해졌는데요. 자, 이런 아주 짧은 논문을 짧은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제목은 Removing Bee Stings. 그러니까 벌에 쏘인 거 제거하는 거, 벌 쏘임 제거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이게 보면 이제 배경 뭐 이런 게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 지침이 뭐냐? 벌에 쏘였을 때 침을 뽑지 말고 손으로 하지 말고 신용카드나 손톱 등을 이용해 긁어서 벗겨내라고 되어 있다. 왜냐면 이걸 잡아서 이렇게 뽑으면 침의 일부가 남아있거나 독이 피부로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 가설을 내세웠어요. 독을 방출하는 침 장치는 벌에서 떨어져 나온 후에도 밸브 및 피스톤 시스템으로 독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이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설하에 실험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피스톤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벌침하면 이 벌침이 사실은 바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살점 같은 게 있죠. 살점 같은 게 있죠. 그게 이거입니다. 예, 여기에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그 피스톤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독이 들어있고 벌이 신체가 잘려 나갔어도 이게 그렇죠. 우리 피부에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독이 이거 비놈색 여기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이 피스톤 운동이 계속 살아있어요. 얘가. 그게 이제
진화가 덜 된 동물일수록 다 예, 살아있잖아. 우리가 예. 회 떠면 머리 살아있듯이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어떨까? 아우, 좀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크레이프 긁는 거 그냥 그거랑 핀치 잡아서 이렇게 뽑는 거 이렇게 했을 때 10분 정도의 그 여기 뭐죠 이게 물림 부위의 면적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제거할수록 1초 만에 제거하면 그 붙는 면적이 60 제곱밀리미터로 아주 적은데 3초, 4초, 5초만 지나가도 이 붓기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염증이 많이, 독이 많이 퍼지고.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뭐냐면 벌에 쏘였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손톱이든 뭐든 간에 벌침을 빨리 아까 그 있잖아요. 피스톤 그 쐐기 있는 거 그걸 뽑아내라.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신용카드 꺼내려면 뒤에서 이렇게 하고 야 가만히 기다려봐 이러면서 이런 시간에 3초에서 4초 그렇죠. 이상이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일 딱 야외 갔어요. 벌에 쏘였다. 그럼 뭐든지 손으로 손톱을 이용해서 팍 빼라는 얘기죠. 긁든지 빼든지 간에. 예. 쪽집게를 하나 들고 가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죠. 항상 이게 야외 갈 때는 쪽집게 왼쪽 호주머니에 딱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딱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된장 등의 민간요법 이런 거 이제 잘 아신 대로 임상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2차 감염 위험성이 높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문이 나왔네요. 그 된장이나 치약 바르시는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거 효과 있다 그러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벌에 써야 돼요. 대개의 경우는 특별한 조치 취하지 않아도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저절로 대개는 다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좋아지는 과정에서 뭐 된장을 발랐다. 뭐 이런 게 된장 발라서 좋아진 걸로 전에 내려오는 거죠. 인과관계는 확인 안 되지 않아. 그런 게 굉장히 벌도 다 이게 센 벌도 있고 약한 벌도 있고 있는 특히 말벌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거든요. 말벌은 이 펌핑이 치명적이죠. 근데 요즘 말벌이 많다고 또 하잖아요. 말벌이란 건 말이 커요. 굉장히 커요. 크고 침도 굉장히 크고 그거 하면 아까 그런 그 아나필렉시스 증상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벌에 있으면 벌을 피할 수가 없지. 네, 그렇죠. 잡아야지. 그 안나 JJ님이 개나 애완동물에게 물렸을 때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고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일단은 물렸을 때는요, 가까운 데서 물로 일단 씻어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키우는 개들이나 애완동물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개도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예방주사는 다 맞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냥 뭐 물렸다 스트레스 내고 약 바르고 이랬으면 대부분 다 그냥 좋아져요. 우리 몸은 항상 면역이 있어. 그러고 뭐 병원에 가서 별 할 것도 없어요. 왜 옛날에 제가 인턴 때 뭐 우리 이렇게 막 있어봐서 알지만 뭐 별 해줄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뱀에 물리지 않는 한은 뱀독이나 독사가 뱀도 많잖아요. 독사라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 보통 이 이빨 2개면 독사고 3개면 독사 아니거든. 그 3개인 경우에는 별 해줄 것도 없어요. 별 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칼로 빼내가지고 조금 이 드레인 시켜주는데 일단 그때는 뭐 항생제 먹이고 항생제 처방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응급처치는 심하게 물리지 않으면 응급처치할 필요가 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뭐 키우는 게 그리고 주인을 알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제 모르는 개, 길거리 지나가다가 모르는 개 물렸다. 그럴 때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일단은 병원을 가셔야 돼요. 상처가 뭐 적든 크든 간에. 일단 물로 씻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빨리 병원에 응급실에 가셔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겠죠. 파상풍 주사 그리고 2차 세균 감염 예방하기 위한 주사 이런 건 맞아놓는 게 중요하고 예방적인 항생제를 쓰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뭐 다른 이상한 바르지 마시고 상처에 바르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화상에 놓지만 뭐든지 그냥 우리가 수돗물로 씻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희석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씻고 그 부위는 가까운 뭐 약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 뭐 붕대라도 감고 이렇게 하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벌에 쏘였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싸움이니까 뭐 꼭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바로 물렸을 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신용카드 아이고 카드 많잖아요.
무슨 카드든지. OTP 카드도 있고. 아, 그렇죠. 주민등록증도 있고. 네. 근데 너무 카드를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고 바로 뽑아내면 가장 그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가 빠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치과 영역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구강에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부러져 갖고 바깥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치아 뿌리면이 어떻게 잘 보존이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치과에 가는 건데 가능한 빨리 이를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뭐든지 제 위치에 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 위치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가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딱 물고 이렇게 딱 물고 딱 가면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1시간 이내 다시 이가 심어지면 70-80%는 성공하는 거로 돼 있는데 아무튼 시간 빨리 가장 빠른 시간에 치과에 가는 건데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치아를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농도를 나트륨이나 이런 전해질 농도를 가장 체액에 가까운 우유나 생리식염수를 넣으면 뿌리 표면에 세포가 붓거나 터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물에 넣는 경우에는 이게 삼투압 차이 때문에 오히려 세포가 붓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우유나 생리식염수 여기에다가 담아갖고 치과에 가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우리 일단 기본은 우리 몸에 떨어져 나간 거는 절대 찾아야 된다. 1번 떨어져 나간 거. 그거는 이제 치아일 수도 있고 아까 다음에 이어지는 손톱일 수도 있고 사실 심지어는 뭐 제일 응급처치는 사실 손가락 우리 잘라지는 경우가 요즘은 그런 산업재해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좀 많았습니다. 우리 성형외과가 사실은 손가락이 잘라지면 손가락을 이어주는 걸 담당했기 때문에 그럼 손가락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제 뭐 이렇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물에 그냥 빠뜨리고 오는 거 하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마르지 않고 이게 물에 빠뜨리지 않고 물 묻은 끄즈로 싸서 얼음을 이렇게 물에 빠뜨리지 않고 얼음에다가 한 3-4도 정도 가져오는 게 뭐 그거까지는 오늘 해당 안 되지만 가능한 한 그 떨어져 나간 조직을 가지고 와요. 어떻게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1번. 두 번째, 마르지도 않고 물에 빠뜨리지도 않고 약간 섞여 있는 정도로 가져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까지는 굳이 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이 떨어져 나갈 때 뭐 우유 당구 이러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치아나 뭐 이런 거는 뭐 내 보기에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고. 그것도 입에 넣고 해가 잘못하고 뭐 삼키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더 축축한 축축하게 해가지고 휴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가져오는 게 제일 좋다. 그 정도면 삼투압이 별로 작용하지 않거든. 물 빠뜨리는 거랑 그렇죠. 꺼지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제 손톱이 빠진 경우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가져와야지. 손톱이 보통 1개월에 한 3mm, 발톱은 1개월에 1mm 정도의 속도로 자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손톱 기질이죠. 혹은 손톱 뿌리인데 여기서 이제 손톱이 자라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손상이 되면 손톱은 나지는 않지만 대개 경우는 이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는 손톱이 이렇게 단절이 되거나 뭐 그런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서 몇 개월 지나면서 자라기 때문에 회복이 되겠죠. 그 대부분 다 이제 뭐 저도 어릴 때 사실은 이제 그 기차 타고 갔을 때 덜컹거리기 있어요. 이렇게 손대고 있다가 턱 떨어져가지고 손톱이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손톱을 그대로 끼우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뭐 손톱이 더 이쁘잖아. 그렇죠. 훨씬 더 이쁘잖아. 여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뿌리는 손상을 안 받았으니까 빨리 이미 자라나면서 그건 빠져나간 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손톱이 버리면 안 돼.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손톱이 손상으로 인해 완전히 빠진 경우 다시 붙이거나 보수할 필요는 없다. 완전히 빠진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거야. 아 그래요? 그게 요거는 내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려고 일부러 요렇게 다시 붙이거나 보수할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붙여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일종의 스플린터 효과. 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게 잘 붙여 놓아야 잘 해놔야 그 따라서 점점 밀려오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긴 떨어져 나가지만 일단은 아프지가 않아. 통증이 없고 하게 여러 가지 그래. 그래서 요걸 완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꼬매기도 합니다. 꼬매기도 하고 요거는 약간 지금 약간 이게 그 원래 있는 거하고 약간 좀 상이. 그러네요. 그러면 요 내용이 그럼 맞겠네요. 일부가 피부에 붙어 있다면 그대로 두고
근데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아니. 그 봉합해가지고 원칙은 항상 우리가 몸에 떨어진다는 거는 원래 위치로. 원래 위치로 모든 조직은 원래 위치로 떨어진다 그런 걸 일단은 하고 다음 처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사실은 뭐 이게 떨어져 나가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게 자라나면서 옛날 거는 결국엔 밀려나게 다 밀려나는데 그동안에 이제 붙여야 될 이유가 1번은 손톱에 대한 변형을 방지하는 게 있고 통증 완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모양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톱은 약간 여기 이제 지금 약간은 이제 좀 약간 다시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손톱에 떨어져 나가도 붙어 있어 떼면 안 돼요. 근데 붙어 있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떨어져 나가 노출된 토토 못 찬다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젤리나 혹은 항생제 연고 도포하고 뭐 이제 이게 뭐냐면 아픔을 아프니까 가능한 아프지 않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손톱은 1개월에 한 3mm니까 대략 1cm 조금 넣으면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안에 거의 다 원상복구 되겠네요. 그죠? 그 즉각적이 아픈 거는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손톱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힘들죠. 이거 만지는 게. 그냥 불편하면 보통 한 2, 3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고 완전하게 회복되려면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2, 3일, 2, 3주, 한 2, 3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이제 어느덧 우리 이제 마지막 주제로 왔는데 화상 입었을 때 간단하게 준비한 거라서요. 화상이 뭐 굉장히 중요하죠. 화상이라 그러면 이제 그 물질에 따라서 원인 물질에 따라서 다양한데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 물질 이것 때문에 피부 조직 손상된 상태인데 대개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 혹은 4도까지도 구분을 하죠. 아까 그림이 있던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그 넓이와 깊이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화상이 있으면 제일 그 먼저 피부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게 이제 피부가 우리가 껍질 벗겨진다. 이게 뭐 피부 타는 거 있죠. 그 햇볕 받으면 타면 그 껍질 벌려 있다. 그 각질층이죠. 각질이 있고. 가장 바깥쪽. 네, 각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표피가 해가지고 보면 바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배랑 있고. 진피라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좀 깊게 있는. 근데 요것도 사실은 1mm, 2mm도 채 안 되게 돼 있어요. 요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래서 보통 여기가 요까지는 이제 1도 화상이라고 하고 여기가 2도 화상이라고 3도 화상, 4도 화상이라고 일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피층이. 그렇죠. 진피층이 손상이 표피층만 되는 경우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거의 원상복구. 그게 햇볕 관리나 이런 거 잘하면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데 진피층도 여기 위에 진피층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원상복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하거든요. 요 밑에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힘들다고. 여기 힘드는데 이게 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피부 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표피랑 진피는 구분하기 어렵고 피하 지방은 좀 구분이 되겠죠. 피하 지방은 지방이 보이는 거예요. 지방 밑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의사들이 치료하는 거에서 여기가 얕은 진피 이제 2도 화상이 깊은 2도 화상으로 안 되게 해줘요. 그렇죠. 깊은 2도 화상은 결국은 피부 이식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이제 근육층이 치는 게 되면 이거는 피부 이식까지가 안 되고 조직 이식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플랩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뭐 1도 화상 그냥 통증이 있다 빨갛게 부어 있는 거 해가지고 근데 하루 지나면 괜찮아질 거고. 보통 물집은 없죠. 그러니까 1도 화상 물집은 사실은 약간에서도 뭐 이렇게 1도 화상으로 조치는 경우도 있어도 되는데 보통 물집에 대해서는 진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도 화상에 물집이 생기고 어저께 생겼는데 이렇게. 그렇군요. 어저께 뭐 하다가 뜨거운 물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통증이 있는데 흉터가 남을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표재성이다, 신부이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치료를 잘못하면 이제 일로 간다고. 일로 가면 이제 이는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 흉이 많이 남고 3도로 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만 되면 이제 그 회복이 되면서 거의 1도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2도라도 표재성인 경우 좀 얕게 한 거는
흉터가 별로 안 남는데. 치료를 잘하면 여기까지 돼. 치료 네, 못하면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 2도 화상의 흉터 남는 게 경우도. 중요한 게 피부 이식을 해야 될 수도 네. 있다는 거예요. 3도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전칭. 처음에 입었을 때도 있지만 아까 이 저기 신부성 2도가 염증이나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일로 가는 거예요. 3도. 네. 하면 이제 피부의 신경이 통증이 느끼지 않는 것보다는 그 처치가 피부 이식이라 이해해야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조직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4도는 이제 근육까지. 여기는 보통 이제 전기에 의해 손상이 그렇죠. 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게 있고 물집이 생기는 거 있고 물집보다 더 밑에 이제 이 되고 이 굉장히 더 아프죠. 이게 더 아프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상 입었을 때 물집이 없고 빨갛고 통증이 약간 있는 정도는 1도 화상이고 대개교는 이거는 뭐 특별한 처치 안 해도 대개는 좋아져요. 그래도 빨리. 그래도 온도를 낮추는 화상의 원칙은 하나하나 차가운 물로 빨리 그렇죠. 온도 낮추고 얼음보다는 얼음 물이 낫고 얼음을 되는 거는 온도를 빨리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의대 다닐 때 이제 룰 오브 나인이라고 해서 구애 법칙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 화상의 면적, 범위가 어느 정도냐를 보는 건데 얼굴이 화상 입으면 요거는 이제 뭐 조금 개념이 좀 다른데 9%. 요거는 이제 일반적 교과서적인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이요 몇 퍼센트 화상이냐고 우리가 따질 때 이제 이렇게 그렇죠.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9%, 얼굴 전체에 다 했을 때 9%. 그다음에 몸통은 앞쪽 18%, 뒤쪽 18%, 그리고 팔은 둘 다 이렇게 전체가 각각이 9%, 그리고 다리는 전체 하나씩이 18%지. 이렇게 해서 생식기부에서 100을 이룬다. 그래서 대략 몇 퍼센트까지면 생존율이 얼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처치, 뭐 수분 공급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처치가. 이런 이제 부분적인 영역인 경우에는 사실 성형외과 영역이 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제 30% 이상도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성형외과 영역이보다는 이제 저기 뭐냐 화상병원 전담, 보통 이제 일반외과가 갈 수도 있고 성형외과가 할 수도 있는데 그 병원만 다르지만 일단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화상 입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흐르는 찬물로 식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애매하거나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거. 사실 응급처치가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찬물로 식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단해요. 찬물 식히고 병원을 이송, 병원을 잘 이송. 뭐 엄청 우리 성형외과 레지던트 할 때 정말로 화상 많이 입고 옵니다. 애기들 화상 진짜 많이 입고 옵니다. 대부분 다가 좀 2도보다 더 좀 2도, 심부 2도가 되고 나중에 되면 굽어가지고 결국 피부 이식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많이 애들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뭐 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열상 화상 이제 열 때문에 입은 경우는 찬물로 식히는 거고, 그다음에 흡입 화상이라든지 화학 화상, 전기 화상 이런 종류의 화상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럼 병원에 가면 뭘 하느냐? 사실 화상 입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살려야죠. 일단 살려야죠. 사람을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어떤 조직 손상도 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흡입 확산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안 되고 하면 뇌에 산소가 안 가면 죽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몸에 물이 빠져나가면 또 죽으니까. 전기 화상 같은 경우는 심장이 일단 문제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화상 같은 경우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장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이런 뭐. 열 화상 말고는 화학 화상, 전기 화상, 뭐 흡입 화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불났을 때인데 흡입 화상이고 이런 경우에는 생명부터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치료하는 사람도 괴롭고 환자분도 괴롭고 보호자도 괴롭고 정말로 슬픈 사항이 이제 화상입니다. 네, 그래서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왔을 때는 우리 의사들이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상처 부위가 2차 세균 감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잘 나을 수 있도록 소독을 하고 처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내과적으로 이제 수액을 놔주고
그렇게 해서 지켜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때까지 되는 게 사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일단은 뭐 채취죠. 생명이 왔다가 생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구분해야 되고 예. 생명하고 이제 관련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더 가능한 빨리 낫도록 이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까 말한 무조건 차가운 거를 빨리 해주고 빨리 데려와야 되는 응급실에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전기 그 한전 그 한일병원이라고 있죠. 한일병원. 예. 한일병원이 전기 가상을 제일 잘 보죠. 잘 많이 오고. 왜냐하면 한전에서 그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MR 파견 나간 분들은 옛날 서울대병원에 있는 사람 한일병원 파견 나갔을 건데 나가면 여태까지 본 저기 있는 것도 몇십 배 하루만에 다 본대. 하루 만에 다 본다. 전기 이게 전담병원이니까 뭐 손에 이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 손으로 놓고. 그렇죠. 저 사실은 이제 오늘 50분 동안 이 얘기도 하면서 옛날 우리 그 의대 다닐 때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금방 시간이 벌써 진짜 지나가 버리네요. 혼자 하는 것보다 진짜 두 사람이 하니까 더 빨리 지나가. 얘기를 많이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벌써 50분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더위 먹었을 때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서늘한 곳에 가고 온도를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벌에 쏘였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 2초 안에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손톱이든지 뭐 주위에 있는 핀셋이 있으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빨리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침 바르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된장 같은 거 바르지 말고 이가 빠졌을 때는 생리식염수나 생리식염수 그 약국에 없으면 뭐 가까운 슈퍼에 가서 우유라도 그렇고 우유통 안에 그 치아를 넣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치아 이 구강 안에 치아 빠질 때 침으로 괜찮아요. 그건 감량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치과 가장 가까운 치과로 가시면 되고요. 손톱이 빠진 경우에는 가능하면 찾을 수 있으면 그 위를 덮고 그다음에 꺼지가 있으면 꺼지로 해준 상태에서 바로 병원에 가시면 바로 이제 응급처치 꼬매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상 입은 경우는 찬물에 절대로 화상연고 바르지 마세요. 화상연고 우리가 발라서 많이 오거든. 그럼 다 없애버린다. 없는 게 없이 하고 그냥 찬물로 이렇게 하고 가능한 이제 뭐 더러운 거 덮지 말고 그대로 와야 돼. 그렇죠. 찬물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 연고 바르지 말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너무 아쉬운데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 되시면 시간 항상 있다는 저는 항상 매주 화요일 9시부터 9시 50분에 화요일 날 8시 아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 되실 때 또 한번 저희랑 같이 뵐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그 명수근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16회 오늘은 권장덕 성형외과의 권장덕 원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서로 이게 오시는 분들 서로 공유하면 좋겠네. 네, 언제 또 시간 되면 뭐 우리 홍혜월 박사님이랑도 같이 한번 또 콜라보레이션 방송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 교수를 오라. 서민 교수도 하면 재밌겠네요. 또 정치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우리끼리 해도 괜찮아요. 아니 그 서민 교수랑 또 정치 얘기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중간에 있고 여기 약간 왼쪽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